여기는 뭐 주말 농장처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해요, 여기는? 1년에 14만 원인데요. 1년 14만 원.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경작지로서 유지를 해놔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 임대소득을 얻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나? 임대소득은 임대소득대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연금은 농지연금대로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조건에 딱 맞는 물건이 있었는데 노려만 보다가 끝났어. 저는 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아유, 정말 안타까운데 갔다 온 이야기 좀 한번 해봐봐. 이야기를 100번 하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영상도 찍어 왔습니다. 자, 이 땅에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뭐 현암도로죠. 농로라고 해야 되나요? 농로지. 그리고 옆에 퇴비 쌓여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많은 퇴비가 쌓여 있다는 거는 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저 정도의 퇴비가 필요하려면 경작지가 꽤 넓어야 돼. 그렇죠. 자, 길을 따라서 지금 이 농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놀란 게 이 망이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구획을 나눠놨구나. 네, 그렇죠. 보면 이렇게 비닐도, 멀칭 비닐도 많이 씌워놨고요. 또 각각 구간마다 심어놓은 농작물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주인이 다 다르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많이 아시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농지였어요. 야, 이 주말 농장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했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둑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단순히 멀칭 비닐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로 두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야, 저 정도면 진짜 진심이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각각 구획마다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구분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리고 이 물길을 따라서 건널 수 있도록 다리처럼 나져 있고요. 또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시바로 원두막을 만들어 놨네요. 진짜 얼기설기 만들어 놨어도 쉬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야, 그런데 주인이 진짜 여럿이다 보니까 제각각 모습이 다 다르네.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경작하고 있는 스타일이. 보통 시골에서는 이런 식의 경작 스타일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시골에서는 뭐 대량으로 보통 경작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서 쫙 한 번에 그냥 경작을 해버리지 이렇게 얼기설기 손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죠. 이 멀칭 비닐도 해놓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기계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람이 한 땀 한 땀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물통인데 물통도 공용으로 좀 받아놓고 수도로 물을 받아놓은 다음에 아마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조리개로 떠서 각각 구획의 밭에서 물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진짜 전형적인 주말 농장의 그 효과를 톡톡하게 보는구나. 뒤에 있는 아파트가 그냥 있는 아파트가 아니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 주말 농장 빌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제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현장감이 생생하겠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는 뭐 주말 농장처럼 쓰는 거예요? 네, 여기 주말 농장이요. 아, 돈 이만큼 해서 얼마 하고 쓰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해요, 여기는? 1년에 14만 원인데요. 1년 14만 원? 네, 근데 3만 원은 보증금에서 17만 원. 아, 3만 원 보증금. 네. 그다음 1년에 나갈 때 17만 3만 원. 내는 거. 여기 다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닭도 키우시고. 뭐 여기는 그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네, 저쪽에 있어요. 저 앞에. 벌통이 있는데. 아, 저 앞에? 네, 벌통이 아, 있는데 벌통도 네, 있구나. 거기 가장 그걸 관리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이쁘게 잘 키우고 계시네요. 예. 자,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도 보이고 이런 수요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땅을 빌려서 비닐하우스도 치고 이렇게 두둑도 만들고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주말 농장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주말 농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농지연금도 받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도심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3942번지고요.
면적이 550평 정도 되니까 보통 주말 농장은 이 구자라고 하는데 한 구자에 한 4평, 5평, 6평 정도 돼요. 각각 주말 농장마다 구자당 면적이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그래도 한 5평 정도? 5평을 한 구자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550평이니까 5평이 한 구자다. 그러면 아까 봤던 농로라든가 그리고 사실상 쓸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해도 한 80구자나 90구자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넉넉하게 잡아서 100구자 정도는 운영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 가격대로 계산하게 되면 1,400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뭐 더 이상 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제공하는 거라고 해봤자 물, 그것도 한철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영농 장비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 다들 본인이 직접 와서 손으로 하는 것을 즐겨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뭐 홈이나 나눠주고 삽이나 좀 쓰게끔 하는 그런 거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유지비도 별로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주말농장 하시는 분이 비료라든가 아니면 저런 비닐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비해 놓거든요. 또 그것도 구입을 해서 써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네, 말이야. 그것도 구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부수입도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 수도권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주말농장 수요도 많이 줄어들 뿐더러 가격도 저렴해. 지방에 사는 제 친구들 보면 주말에는 주말 농장을 가는 게 아니고 주말에는 아버지 어머니나 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시는 밭에 노동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렇지. 거의 뭐 그 정도가 되면 임금 없는 일꾼이잖아. 그렇죠. 아, 이 물건은 취하됐기에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부가적인 추가 수입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확 드네. 여기 현황을 보면 농막이 한 평 정도는 매각 제외. 아까 그 오두막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 부분이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뭐, 매각 제외면 뭐하고 매각 포함이면 뭐야.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의미 없죠. 농막은 또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 임차인 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점유하고 있는 분, 이 점유하고 있는 분이 주말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 같아요. 그렇지. 사실상 이 주말 농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분을 통해서 얻는 임대 수익은 내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주말 농장에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서 있겠어. 그런 의미까지 계산하면 농지연금으로는 딱이네.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비슷하죠. 지금 봄철이라서 풀이 많이 없는 거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6월 정도에나 촬영한 사진 같은데 뭐 옥수수도 많이 자라나 있고 또 이런 야채들도 많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풀이 자랐다고는 하지만 저 멀칭 비닐로 풀을 덮기도 하고 약을 줬기 때문에 색깔이 틀리잖아. 분명히 이 사진은 여름철에 찍은 것은 맞고 또 이 여름철에도 주말 농장이 운영이 꽤 잘 되는 편에 봐. 이 땅이 주말 농장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도시가 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가 풍부한 거야. 그렇죠. 이 평내동, 호평동에 남아있는 농지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도시 농부들이 취미로 또는 아이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주말 농장을 찾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영업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지. 보면 이 도로도 지금 6차선 도로잖아요. 6차선 도로로 넓게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이 식당은 지금 폐업 중이었는데 이쪽 옆골목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지금 차대에 있는 거 보이시죠? 주차를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형형 색깔의 지금 멀칭 비닐이 나와 있죠. 그렇지. 여기에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 주말 농장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땅은 맹지예요. 맹지이고 이 땅 모양을 보면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특정하기가 힘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옆 토지 주인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맹지는 농지연금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맹지라고 해가지고 농지연금이 안 된다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요. 네. 없고
과연 경작지로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면 경작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점이지 엄격하게 따지면 맹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더라고. 그렇죠. 분명 규정상에는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고 농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더라도 경작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용으로는 딱 좋죠. 그렇지. 이런 땅 안 받아주면 뭐 어떤 땅을 말하는 거야? 이런 땅이 안 받아주고 길이 있는 땅만 받아준다. 누가 농지연금 신청합니까? 안 하지. 도로가 붙어있으면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죠. 누가 농지연금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농지연금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규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도 없는 산속. 그런데 지목이 농지야. 이런 땅을 자꾸 우기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농경지로 만들어져 있고 농경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은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할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취하가 되기는 했지만 도심과 주말 농장도 농지연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가까운 곳의 농지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면 추가적인 임대 수익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매로 낙찰 받으실 분이 있다면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